내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 골프에서 한 홀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듯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라운드에서도 오비가 나서 공을 잃어버린 홀도 있지만 턱이 높은 벙커에 빠진 공을 살려 멋지게 그린에 올리는 홀도 있다. 골프든 인생이든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우리 골퍼들은 골프와 인생을 서로 빗대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18홀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인생의 한 시절에 비유할 수 있다. 60살 무렵 이제 내 인생의 18홀 중 12홀을 마쳤으니 나머지 6홀을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67살에 뉴질랜드에서 얼스 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내 인생의 첫 라운드 18홀을 홀아웃했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 무렵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고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첫 6홀 청년기와 청년기 때의 나는 원하지 않는 게임에 억지로 끌려나온 선수처럼 혼란스러웠고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내 동의도 없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나를 데려왔는지 원망스러웠고 게임의 의미도 목적도 몰랐기 때문에 즐겁지 않았다. 30에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뜻을 세웠다. 나의 길, 내 인생의 스윙 궤도를 찾았다. 35살에 쓴 첫 책, 단학에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부제를 달았더니 출판사 사장이 너무 거창하다며 바꾸자고 했다. 그러면 책을 안 내겠다고 버텨서 결국 그 부제를 관철시켰다. 나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 창조성, 홍익하는 마음을 쓰며 사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으로 안양의 작은 공원에서 중풍 환자 한 명에게 심신수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을 계기로 전국에 단학과 뇌교육을 가르치는 센터를 열었고 뇌 활용을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세웠다.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미국에서의 힘든 개척길을 지나 첫 라운드의 10홀쯤에 도착한 세도나에서 내 인생의 홀인원을 만났다. 세도나의 자연이 주는 축복과 그곳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후원자들 덕분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10여 개국에 뇌교육을 보급하며 50대를 보냈다. 60대 중반에 내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자연과 일을 찾아 뉴질랜드로 갔다. 그곳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꿈을 발견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과 자연과 세상을 가슴에 품은 지구 시민을 양성할 학교와 친환경 생활 공동체 얼스빌리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120살까지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인생의 한두 번쯤은 누구나 가슴 뛰는 꿈을 만난다. 하지만 살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뛰던 가슴이 멈출 때가 있고 다시는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나도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자문해 본 적이 많다. 인생에서도 골프에서도.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고 마음에 상처가 많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있다. 그 열정과 희망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 가슴이 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느낀 그 순간에도 희망을 붙잡으면 기운이 돌며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100세 골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자신의 인생과 골프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열정과 희망이 있는 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과 골프에 남은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지금 내 가슴은 처음 뜻을 세웠던 30살 그때처럼 다시 뛴다. 가슴 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몸은 늙어가겠지만 정신은 상록수처럼 푸른 삶, 마지막 순간까지 의욕이 솟구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으니 내 심장과 뇌도 더 젊어지는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12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이런 농담과 응원도 던진다. 골프는 내 인생 첫 라운드의 후반 9홀을 함께 해주었다. 골프 덕분에 나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골프가 내게 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 내게 어떤 도전을 선물하고 나는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100살에도 골프장에 가기 전날에 마음이 설렜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받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받았다. 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쓰다 갈지는 내 선택이다.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에게 밝은 의식을 가진 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탄생을 축복으로, 삶을 예술로, 죽음을 영광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초보자일 때는 피니시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공은 이미 맞아서 날아갔는데 피니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무슨 상관일까?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더욱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피니시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피니시가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며 동시에 내 스윙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임팩트는 드라이브의 가속도가 실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절이 어렵다. 의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나쁜 샷을 만들기 쉽다. 임팩트 순간을 조절하기보다는 견고한 어드레스에서 출발해 마지막 피니시까지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의도하고 있으면 그 궤도를 따라가는 중에 최상의 임팩트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삶을 마칠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현재 주위의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은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피니시, 삶을 마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피니시를 기억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충만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준다. 골프에서 피니쉬를 보면 스윙과 구질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나의 마지막 모습, 그때 내 가슴 속에 있는 느낌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홀아웃 할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소망한다. 굿, 좋았어.